일단 그 공정성에 대한 가장 큰 그 회의감이 되겠죠. 특히 이번에 유명한 장관 그 딸 사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그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이 그 이번 장관님뿐만 아니라 그게 외교관들에 대해서도 외교관 자식들에 대해서도 많이 특채가 있었다 이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이러면 결국 이제 뭐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채만 계속 늘어나면은 공채 준비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진짜 장관이 아니고 고위직이 아니고 외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부모님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많이 실망감을 느꼈고요. 그런 면에서 특채는 좀 반드시 좀 줄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이 자리가 뭐 그렇게 어려운 답글 자리는 아닌데 약간 좀 꺼려지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많은 언론사 측에서 오셔가지고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제 발언이 또 어느 정도 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제 결론은 이번 그 유명한 장관님 딸 특채 채용 사태를 보면서 한 가지 대안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하면은 외시 인원을 획기적으로 좀 늘릴 수 있지 않나. 그 약발상적인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왜 외시 인원이 이렇게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특채 채용 인원 그 축적된 선발 인원 수가 되게 하면은 획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나마 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채 채용을 이 특채 채용이 순수한 그 특별 채용이 아니라 그동안은 특혜 채용으로 특권층이나 지배층 위주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뽑는 사람이 누구냐, 즉 그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그 외시를 무조건 폐지하고 아카데미를 찬성한다기보다는 조건부로 찬성하는데 외시를 폐지하고 아카데미를 도입했을 때 그 수많은 지원자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하는데 그 공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선발하는 뽑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나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카데미가 그래도 들어온다 하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대안으로는 외시를 전치시키는 하면은 인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만 있다면요. 특채 운용, 순수 특채는 그 특별 채용이 그대로 실현화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특혜 채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채용이 그 자체는 괜찮은데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그 특별 채용으로 인한 인원수를 늘리고 줄이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현재에서도 그 모집 요강이나 선발 기준만 따지고 보면은 사실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은 쉽게 기대를 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채용관이 5에 외부 전문가가 3명이었고 정부 내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그 채점관이 2명이었고 그 외부 전문가가 정부 내에 있는 인사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관료직의 몰표와 내지는 그 기존에 채용됐던 사람이 채용되는 것이 안전성 면에서도 훨씬 더 좋다라는 식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사태가 더 쉽게 벌어질 수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내부가
고시라는 연계로 이루어진 그 상하 조직 사이에서 그 면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래도 편파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정부 내에서 면접에 관여하는 비중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이고 외부 전문 내지는 그 전문 면접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뭐라 해야지 전문 기관에 좀 더 비중을 높여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그나마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고위직 자제라든지 뭐 고위층 자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채용 기준을 좀 더 공정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준비하는 생인데 예,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학교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법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실무에 나가도 결국 써먹는 것은 학교에서 아니면 시험 준비할 때 고시할 때 이제 법학 지식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놓은 그 지식이 이제 실무에서 사용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시험도 합격하고 교수도 생활하면서도 그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확실히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은 그 과목이나 그런 게 대해서 뭐랄까 깊이 있는 암기 결국 깊이 있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실 로스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도 법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로스쿨 들어와서 3년 동안에 뭐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성취가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행시나 외시 같은 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행시나 행정관이 된다든지 외교관이 되는 거에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데 소양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갖춰지는 사람들이 고시를 통해서 잘 갖춰지면 더 좋은 사람이 나오겠죠.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람들이 고시하는 사람들이 획일적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저번에 TV에 그 사실 안 좋은 건데 그 1대 100인가요? 나왔을 때 그 다 행시 외시 사실 합격하신 분들인데 한 명도 최종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은 일정 부분 있긴 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무리 힘없고 빼먹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시험만 자기가 노력만 하면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특채 같은 경우나 이 보면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특채라는 것이 일종의 어떤 네가 과연 과거에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걸 배워왔느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돈 있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 외국 가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쉬운 방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돈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쌓는다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시보다는 그러니까 좀 공정성 부분에서 좀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고시 장점이라 한다면은 그 과목이나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국가적으로 큰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직에서 봉사 정신을 직접 그 일을 하시고 그러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은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특채를 하게 되면 특채 전형에 지원할 사람들은 일단은 뭐 내가 뭐 공직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니고 민간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정을 찾는 와중에 공직에 이제 접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공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공공성 차원의 어떤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뭐 로비스트 이익 집단 그런 연계성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제도는 그런 것들로부터는 안정적인 그런 정부 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 좀 반박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다른 그 외시나 뭐 사시 쪽은 잘 모르겠지만 특히 행시 같은 경우에 행시 경제학 같은 경우에 올해 시험에는 그 북한의 화폐 개혁에 대해서 그 화폐 개혁에 대한 실패에 대해서 적으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단순히 고시생들이 정말 암기만 하고 그냥 다른 사회 활동이나 그런 데 관심이 없이 그냥 책만 파고 그랬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답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사회에 관심이 많고 북한의 화폐 개혁이 정말 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그런 생각들을 차분히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야만이 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시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문제를 내는 건데, 그거 단순히 그렇게 해야만이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단순히 암기만 해야지, 암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점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교부 내 순혈주의 타파고요. 두 번째는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인데요.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전부 아카데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거나 내지는 고시를 존속함으로써 계속 개선해가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논거부터 반박을 하겠는데요. 일단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외부고시가 굉장히 획일적인 방법이고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외교관의 특성상 각 나라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필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이라든지 국제경제 이런 지식적인 면에 머물러 있는 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외교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현재 고시를 유지하되 연수 기간이라든지 입부한 후에 이제 개발에 대한 그런 기회를 충분히 줌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한 현재 외교 아카데미 안대로 1년 안에 과연 지금 외교 아카데미 안에서 말하는 그런 선발 제도로 굉장히 수준에 맞춰서 뽑은 다음에 1년 안에 그 전문성을 다 강화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논거인 전문성 강화가 고시 조치 후에도 계속 될 수가 있다고 하면 마지막 남은 논거는 이제 순혈주의 타파인데 외교 아카데미 안에 모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프랑스의 국민행정학교의 경우에도 현재 최근에 들어서 엘리트주의를 지나치게 양성한다. 공무원 양성을 국립행정학교에 일임함으로써 굉장히 공무원 선발 과정이 획일화됐고 엘리트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 아카데미 자체도 순혈주의를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교부 내 순혈주의 문제는 결국에는 입부한 후에 그 안에 경직성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외교관에 들어가는 입부생들에 대한 단순히 회화 능력만 강조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외시 순혈주의라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고요. 그러한 면에서 외시의 현재 경직성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각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완이 돼야 되고 입부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그러한 기회를 주어져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음으로써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안들이 위점에 올라가도 위선에서 이제 아카데미 안만 추진하다 보니까 나머지 안들은 점점 고려가 되지 않은 채 무조건 아카데미 선발, 아카데미 설립, 교육 이런 식으로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